안녕, 우리 과학기술 5번째 지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팽창이란 열팽창,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 등이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이나 교량을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다.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여름철에 온도가 상승할 때 레일이 팽창하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레일의 부피가 어떻게 되나봐? 부피가 더 뭔가 커지나봐. 팽창되나봐. 겨울에 온도가 낮아서 레일이 수축할 때 공간이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온도가 낮아지면은 그 부피가 쪼그라드나 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간격을 둔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A 두다와 같이 이 단어의 뜻 생각해 볼게. 이 두다는 뭐 간격, 어떤 뭐 공간을 두다 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의 선언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 두다는 뭐 어떠한 뭐 여백 공간을 두다. 이런 공간과 관련된 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몇 번이겠어? 쉽게 1번인 거 알겠죠? 어떤 충분한 공백, 충분한 공간을 두고 뭐 할 때 이 두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쉽게 해결했을 것이고요. 자, 1문단도 되게 쉬웠어. 간단했어. 그 다음 2문단 볼게요. 어떤 온도 TO에서 길이 LO인 물체의 온도를 TF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후의 길을 LF로 하자. 갑자기 좀 어려워졌어. 그지? 이럴 때는 천천히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 값을 처음 길이 LO로 나눈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엇에 대해 말을 하고 있냐면 길이 변화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길이 변화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요. 이 길이 변화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래 길이, 그죠? 이 처음 길이 L0, L5 처음 길이를 나눈다. 무엇으로? LF, 열팽창한 후에, 열팽창 후의 길이에서 원래 길이 L5를 빼고요. 그 값을 원래의 처음 길이로 나눈 것을 길이 변화율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클수록 커진다. 즉, 온도를 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어? 더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길이 변화율은 온도 변화와 개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의 개수를 선형 열팽창 개수라고 한다. 자, 이 길이 변화율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온도 변화 곱하기 개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수가 뭔데? 선형 열팽창 개수는 개수에 대해 말을 하네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팽창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며, 열팽창 개수라는 것은 어떤 재료가 열이 가해짐으로써 얼마나 팽창되느냐 그 정도를 뜻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며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로 표현이 된다. 역수로 표현이 되구나. 열팽창 개수. 오케이. 자, 선형 열팽창 개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하여 최적 열팽창 개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개수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3배 정도의 값이다 라고 되어 있어. 이게 이해가 된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됐을 사람을 위해서. 자, 여기 보면요. 이 선형 열팽창 개수는 무엇이 변하는 거였어? 길이 변화라고 나와 있다. 그치? 길이가 변해서 선형인 건가? 선형 열팽창인가? 그 다음 이번에는 부피 뭐 이런 거겠지. 부피에 기반한 거. 얘는 어떤 개수다? 부피니까 이 몸체여서 뭐 최적 열팽창 개수라고 합니다. 이때
열 팽창이 뭐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뭔가 주어진 조건이 같을 때 보통 무엇이 무엇의 3배라는 거야? 선형 열 팽창 계수의 3배가 바로 이 최적 열 팽창 계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됐습니다. 어쨌든 이 뭔가 부피의 값이 그 팽창되는 정도가 더 크다. 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의 선형 열 팽창 계수는 각각 10의 마이너스 5승과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 값과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 값을 갖는다. 그렇구나. 이러한 수치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한 열 팽창이 일어나는 것이다.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 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이라면 이 물질의 온도가 25도에서 125도로 올라갈 때 길이 변화율은 0.1이므로 10%의 길이만큼 열 팽창이 일어나고 지금 숫자 계산, 어떤 수치 계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통 반드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해가 안 됐으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해가 된 사람은 그냥 쭉 넘어가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가령 어떤 물질의 선형 열 팽창 계수가 10의 이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얘가 이 물질의 온도가 25도에서 125도로 올라간다. 몇 도 올라간 거야? 100도. 100도 가량 지금 증가한 것입니다. 그때의 길이 변화율이 0.1이다? 왜일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자, 이 길이 변화율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지? 여기. 온도 변화 곱하기 개수라고 옆에 나와 있죠. 여기 온도 변화 곱하기 개수가 바로 길이 변화율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따르면 온도 변화 몇 도 됐어? 맞아, 100도. 개수 몇이라 나와 있지? 열 팽창 개수 10의 마이너스 3. 됐죠? 그럼 이게 바로 얼마나 길이가 변화하였는가? 길이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봐, 얘들아. 100은 10의 몇 승이지? 맞아. 10의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즉, 얘는 10분의 1, 0.1입니다. 그러니 길이 변화율 0.1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10% 길이만큼 열 팽창이 일어난 것이다. 왜 10%인지 알죠? 퍼센트 구할 때는 이 값에 100% 곱하잖아. 그러니까 10% 길이만큼 열 팽창이 일어난 거 맞습니다. 자, 선형 열 팽창 개수가 10의 마이너스 4라면 1%의 길이만큼 열 팽창이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죠.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세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됐을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100도인데 이번에는 열 팽창 개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의 2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즉 100분의 1, 0.01입니다. 그죠? 자, 얘를 퍼센트로 바꾸면 0.01에 곱하기 100% 하면 되지. 그러니까 1% 맞네요. 1% 길이만큼의 열 팽창이 일어난다. 이거 반드시 이런 계산과 관련된 수치 관련 내용이 나왔으면 보통 이 선지에서 보기 내용으로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문제가 되므로 작은 열 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은 정밀기계 분야에서 활용성이 크다. 그렇지. 이 정밀한 기계에서는 막 1%만 변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회전바퀴나 진동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 팽창이 일어나면 부품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가령 태엽에 의해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 평형 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 팽창은 평형 바퀴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키고 이러한 증가는 바퀴 운동을 천천히 진행시켜 시계의 시간을 느리게 한다. 열 팽창으로 인해 바퀴 직경이 조금 커지면서 속도가 느려지나 봅니다. 그러니까 시계 시간을 점점 느리게 만든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는 물질 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겠지. 당연히 이 개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뭐가 줄어들어? 맞아. 열팽창의 그 길이 변화율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변형이 절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의 시조는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 에드와르 기욤이었다. 그는 1896년에 후일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을 하였다. 무슨 발견? 상온에서 230도까지 거의 0에 가까운 열팽창 개수를 가진 철니켈 합금을 발견한 것이다. 오, 거의 열팽창 개수가 0에 가까운, 그러니까 열이 가해지더라도 어때? 길이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철니켈 합금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자, 거의 상온 알지? 이 평상시 자연에서의 온도에서 230도까지 이 범위까지는 뭐 열이 가해지더라도 거의 0에 가깝다. 뭐 변하지 않는다. 이 합금은 무게로 조성을 나타냈을 때 64% 철과 36% 니켈의 합금이었으며 인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0에 가까운 열팽창 개수를 가진 얘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불려졌다는 거야? 그렇지, 인바. 이 중요한 이 물질의 이름이 바로 인바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인바란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인바의 성형 열팽창 개수는 상온에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이다.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인바의 경우 인바가 갖는 강자성체 성질 때문에 용어가 낯서니까 이거는 좀 체크를 해둬야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자기 변형이라는 수축 현상에 의해 상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바는 팽창이 어쨌든 이 개수가 있잖아, 그지? 열팽창 개수가 있긴 있어요. 팽창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근데 이 인바라는 건 강자성체라는 성질이 있어서 어떤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열팽창이 뭐 플러스 10만큼 됐으면 수축이 거의 마이너스 10만큼 일어나서 이 상쇄가 되니까 거의 팽창이 안 일어난다는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자, 자기 변형이란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 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이때 강자 성체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의 영향을 받아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기적 성질, 이 자성 있죠? 이 자석의 힘. 이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 감소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부피 또한 수축이 된다. 그래서 이 수축 현상이 나타나서 열팽창이 일어나도 상쇄가 된다. 열팽창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뜻이네요. 오케이.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에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는 달리 강자성체는 우리 지금 강자성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다.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 자기장이 외부에 없더라도 스스로 큰 자성을 띠는 물질이 바로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자, 퀴리 온도 뒤에 주석 나와 있죠? 자성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퀴리 온도라는 그 경계점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강자성체 역시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인바의 퀴리 온도인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바는 그 자신의 자성이 급격히 변하는 온도인 퀴리 온도가 몇 도? 230도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230도보다 이제 더 높은 온도가 된다면 인바 역시 열팽창이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경기가 230도라는 거네요.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정의 변수, 공정 변수와 제조 후의 열 처리에도 영향을 크게 받는데, 고체의 열팽창은요, 뭐 제조 공정 과정에서 혹은 제조 후에 열 처리 과정이 있을 때도 열팽창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바 또한 예외는 아니다. 인바 역시나 이런 과정에서 열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인바는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으로 급냉한 후 가공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선형 열팽창 개수 값이 얻어지며, 이렇게 얻은 인바라도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하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증가한다. 자, 여기 아까 위에 나와 있었죠? 어쨌든 나중에 제조 후에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열팽창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가장 낮은 열팽창 개수 값이 얻어질 순 있지만 이걸 또다시 높은 온도로 나중에 열 처리를 가하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열팽창 개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인바일지라도요. 최근 선형 열팽창 개수가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들도 개발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슈퍼인바이다. 슈퍼인바는 인바의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 금속인 코발트로 대체하여 5%의 코발트가 들어있는 조성이다. 니켈 일부를 코발트로 대체했다고 하네요. 슈퍼인바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0.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그러니까 이 인바의 선형 열팽창 개수보다 큰 거가 더 작은 것 같아? 더 적죠. 앞에 오는 게 더 적습니다. 그러나 슈퍼인바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인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 자, 이런 식으로 인바와 비교하는 내용이 나왔다. 그지?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은 보통 선지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두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슈퍼인바가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겠어? 즉, 열팽창이 거의 안 일어나는, 아주 조금만 일어나는 구간, 그 온도 구간이 인바랑 슈퍼인바 중에 어디가 더 넓다는 거야? 맞아, 인바가 더 높다는 거야. 인바는 퀴리 온도인 230도 미만이면은, 상온에서 230도 정도면은 거의 열팽창이 조금만 일어나는,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여기였잖아. 근데 슈퍼인바는 이거보다 더 좁다라고 말을 하네요. 즉 아마도 230도보다 그 온도가 어떻겠어? 더 낮겠죠. 더 낮은 온도가 바로 슈퍼인바의 퀴리 온도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우리 이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1번. 특정 대상의 개발에 따른 물성을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통시적이라는 단어 혹시 몰랐다면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얘는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맞는가? 자, 처음에는 무엇을 이야기했었어? 초반에는 노벨상을 받던 인바, 1890 몇 년도에 인바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문단에서는 최근 슈퍼 인바가 개발되었어. 이번에는 최근의 경우에 대해 말을 하면서 이 통시적으로 과거와 이 현재, 최근에 개발에 따른 특정 대상의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에 1번 선지 맞네요. 다음 2번. 특정 대상의 특성을 가늠하는 지표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문단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요. 어떤 물질의 개수가 10의 마이너스 3인 경우 길이 변화율은 이러이러하고요. 10의 마이너스 4승인 경우 길이 변화율이 이러이러하고요. 그 대상의 특성, 길이 변화율이 어떤지 그걸 가늠하는 지표를 이 개수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문단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2번 선지 맞네요. 다음 3번. 특정 대상의 열팽창 성질을 자기적 성질과 연관하여 밝히고 있다. 맞죠. 이때 이 대상이 뭐였지? 맞아, 인바. 다음 4번. 특정 대상의 성질이 기술적으로 어떤 활용성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자, 여기서 이 열팽창 관련해서 이건 어디서 되게 중요하대? 어떤 정밀기계 같은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의 1%의 길이 변화라도 엄청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다음 5번. 특정 대상이 나타내는 성질과 관련해 대립하는 두 이론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얘들아, 여기 대립하는 두 이론? 전혀 그런 거 나와 있지 않죠? 쉽게 답이 5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야 돼. 1번. 선형 열팽창 개수에 다니는 온도이다. 온도가 아니라 뭐였지? 온도의 그 역수이다. 됐죠? 이거의 역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기욤은 슈퍼인바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슈퍼인바가 아니라 뭐였지? 맞아. 그냥 인바였어. 2번 틀렸어. 3번. 인바와 달리 슈퍼인바에는 니켈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여기 보면 슈퍼인바 보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니켈 일부를 코발트로 대체했다. 즉, 니켈이 조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만 코발트로 대체했다라는 것이니까 들어가 있지 않다. 땡. 일부 니켈도 들어있다. 3번 틀렸어. 4번.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는 퀴리 온도 이상이 되어야 자성을 띠게 된다. 자, 퀴리 온도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 퀴리 온도가 자성이 급격히 변하는 온도잖아요. 자성을 띠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읽게 되면서 막 열팽창이 막 급격히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4번 땡. 5번. 인바는 슈퍼인바에 비해 열팽창 개수는 크나 맞지?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더 넓다. 즉, 열팽창이 조금만 일어나는 그 온도 구간은 뭐가 더 넓다 했었어? 인바가 더 넓다라고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답이 5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지문 풀고 틀린 사람은 대부분 3번을 틀린 거겠죠? 자, 그럼 3번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야 하거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 연구소는 자체 개발 중인 새로운 강자성체 합금 A와 B의 열팽창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1을 수행했다. 즉, 지금 이 강자성체 A, B라는 것입니다. 강자성체 기억나지 얘들아? 뭐였어? 이 인바처럼 자체 수축 일어나가지고 열팽창 개수 자체가 낮았던 애야. 그지? 열팽창이 잘 안 일어났었어. 자기 스스로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실험 1을 보겠습니다. 두 합금 모두 78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상온으로 급냉 처리한 이후 가공하여 실모형으로 만들었다. 두 합금을 대상으로 온도를 25도에서 125도로 올렸을 때 몇 도 올린 거야? 100도씨를 플러스 한 거네요. 합금 A는 10에서 11cm로 길이가 변화하였으며 합금 B는 20에서 21cm로 길이가 변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선지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1번 선지 보겠습니다. 실험 1에서 합금 A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합금 B의 선형 열팽창 배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이걸 생각해야겠지. 이 문단에 길이 변화율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수치와 관련된 식이 나왔었어. 자, 여기 보면요. 개수 곱하기 온도 변화가 길이 변화율이다 라고 되어 있었지. 온도 변화 둘 다 A, B 둘 다 100도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 길이 변화도 둘 다 1cm 아닌가? 개수는 똑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1번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를 냈을 리가 없죠. 자, 여기 보면요. 이 길이 변화율 얘 말고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 얘들아? LO 원래 길이를 나눈다. 무엇으로? 변한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뺀 값을 원래 길이로 나눈다. 이게 길이 변화율이었잖아.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A 구해봅시다. A의 원래 길이는 10. 그 다음 변한 게 11. 다시 1이다.
그지? 1이 아니라 1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길이 변화율이 0.1 됐죠? 자, 그 다음 B는 어떤지 볼게요. B는 21에서 20을 빼고 다시 2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몇 분의요? 몇? 20분의 1. 자, 이거 소수점으로 바꾸면 밑에 모두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러면은 0.05가 됩니다. 길이 변화율 뭐가 더 크지? 얘가 더 커. A의 길이 변화율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길이 변화율은 A가 B보다 더 커. 이 말은 즉슨 온도 변화는 똑같이 100으로 같아. 둘 다, 그죠? 그러면 무엇의 개수가 더 크기 때문에 길이 변화율이 이렇게 나타난 거야? 맞아. 그 개수 정확히 알 수 없지만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더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 A의 개수는 B의 개수보다 크다라는 선지 맞습니다. 1번 선지 맞아. 다음 2번 선지 보겠습니다. 실험 1에서 합금 B의 온도를 100도까지 올렸다며 125도가 아니라 25도에서 100도까지 조금 덜 올린 거야. 75도만 올렸네요. 그렇다면 합금 B의 길이는 21cm보다 작았을 것이다. 자, 봅시다. 이렇게 플러스 100도가 됐을 때 20에서 21cm로 팽창을 한 거야. 그러면 플러스 75만 했을 때는 그 열 팽창이 더 일어나야겠어? 덜 일어나겠어? 당연히 덜 일어나겠죠. 왜? 온도를 조금만 높였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더 작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실험 1에서 합금 B의 최적 열 팽창 개수는 합금 A의 최적 열 팽창 개수보다 작을 것이다. 자, 최적 열 팽창 개수 아까 했었어. 이거 몸 같은 부피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었죠. 본문에서. 작을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자,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요. 여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문단에 보면요.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 물질의 경우 최적 열팽창 개수 이것은 선형 열팽창 개수의 3배 정도의 값이다 라는 내용이 지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보기에 있는지 보면요.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A, B 모두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방향에 상관없이 같은 정도로 열팽창이 일어나며 그러니까 아까 나와 있는 대로 최적 열팽창 개수는 선형 열팽창 개수의 몇 배로 볼 수 있다? 3배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나왔었잖아. A, B 이 값이 나왔기 때문에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 더 크다고 했어. 그럼 이건 당연히 최적 열팽창 개수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야? B의 최적 열팽창 개수는 합급 A의 최적 열팽창 개수보다 작을 것이다. 즉 A보다 B가 작을 것이다. 맞죠? 이 내용 선형 열팽창 개수가 더 크니까 A가 당연히 최적 열팽창 개수도 더 크겠죠. 그러니 3번도 맞습니다. 다음 4번 선지 보겠습니다. 실험 1과 2에서 A의 퀴리 온도가 B의 퀴리 온도보다 높다면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자, 그럼 일단 2를 읽어봐야겠네요. 실험 2. 실험 1의 측정 이후 다시 합금 A와 B를 각각 900도에서 열 처리한 후 25도에서 125도로 올렸을 때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는 급냉한 이후에 다시 열 처리를 한 케이스네요. 자, 그러면 사실 이거 4번 선지는 실험 이 내용을 읽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어. 퀴리 온도가 어떤 온도였지? 맞아. 이 자성, 어떤 물체의 자성이 급격히 변화하는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퀴리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 열이 가해지면 그 물체는 열팽창이 어떻게 됐어? 그렇지. 열팽창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퀴리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선. 근데 A의 퀴리 온도가 B의 퀴리 온도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A, B 둘 중에 무엇의 열팽창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지. B가 훨씬 열팽창이 빨리 올라가겠죠. 왜? A는 자성이 변하는 온도가 B보다 더 높으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뒤에 열팽창 개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맞습니다. A의 열팽창이 시작되는 온도 훨씬 더 높겠죠. 길이 온도가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4번 역시 적절합니다. 5번 선지 보겠습니다. 실험 2에서 합금 A와 달리 B는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실험 2는요. 다시 이 900도에서 열 처리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온도를 올렸을 때 길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요. 여기. 자, 여기 이 부분에 인바는 이 80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 급냉 후 가공하는 경우 가장 낮은 이 값이 얻어지며 이렇게 얻은 인바일지라도 높은 온도로 다시 열 처리를 하면 열 팽창 개수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한 후에 다시 급냉시켜. 그러고 나서 다시 높은 온도로 열 처리를 한다? 그러면 열 팽창 개수가 증가한다. 열 팽창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5번 선지를 다시 본다면요. A와 달리 B는 실험 1의 결과와 다른 열 팽창 개수를 갖게 될 것이다. 자, 실험 1과 달리요. 다른 열 팽창 개수 당연히 B는 갖게 되겠지. 왜? 이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하고 또다시 이렇게 25도에서 125도로 또 올리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열 팽창 개수 갖게 될 것이다. 위에 나와 있었죠. 근데 A와 달리라고 되어 있지. 땡. A 역시 A 마찬가지로 A와 B 둘 다 이러한 열을 다시 받음으로써 열 팽창 개수는 증가한다. 개수가 증가함으로써 어떻게 돼? 둘 다 변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는 말 때문에 답은 5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 자, 여기까지 하고 혹시 헷갈리는 선지가 있으면 와서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